안녕하십니까. 포부채널의 정훈입니다. 오늘은 조직문화 추진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조직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조직문화 추진자, 즉 체인지 에이전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컨설턴트들이 자기가 조직문화를 위해서 혁신 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조직문화 추진자에 대한 역할입니다. 이 조직문화 추진자의 역할은 강한 로열티가 전제되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조직문화를 선도적으로 전파하고 실현시키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 사상이 무엇인지 또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구성원들에게 이를 전파하고 또는 소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퍼실리테이터입니다. 구성원들에게 변화를 어떻게 촉진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거냐,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이노베이터입니다. 조직 내 어떤 변화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롤 모델이 돼서 실행을 하는 거죠. 과제를 찾고 문제를 분석하고, 이렇듯이 커뮤니케이터, 퍼실리테이터, 이노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조직문화 추진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조직문화 추진자는 구성원들을 지향하는 조직문화의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시키는 겁니다. 지금 각자의 생각, 각자의 가치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미래의 문화에 이렇게 온라인 시킨다고 하죠. 한 방향으로 정렬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문화 추진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죠. 조직문화 추진자는 마음가짐이 아주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대개가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 저항하려는 이런 특성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은 이대로는 곤란하다,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진정한 변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변화가 미래 사업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가 가져다주는 어떤 꿈과 희망이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의 비전, 변화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나 에너지가 나오질 않죠. 그래서 조직문화 추진자는 무엇보다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꿈과 희망이 명확하게 디파인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런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극복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또한 조직문화 추진자라면 모든 구성원들이 누구를 닮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인지에 어떤 표본이 없다면 그것을 행동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따라서 조직문화 추진자는 변화될 행동에 이미 그런 행동들이 머리나 정신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행동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을 강압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초기에는 뭔가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고 이것을 강압적인 것이 이렇게 약해지면 결국은 행동이 되돌아가는 특성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 편에 서서 구성원들과 함께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구성원들을 자발적으로 참여되도록 끌어내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토론하고 학습하는 이런 특성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구성원들의 불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 반드시 100%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로부터 철저하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 활동을 하다가도 약간의 작은 변화 활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면 가차없이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보상하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런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장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구성원들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 활동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어떤 환경적인 문제, 어떤 제약, 어떤 장애들로 인해서 제대로 참여하거나 변화에 동참하기 어렵다면 조직문화 추진자는 이를 찾아서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의 주연이 되서는 안 됩니다. 주인공이 되서는 안 됩니다. 빛나는 조연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성원들은 이런 이니시에이터로서 이 변화를 주도하면 뭔가 성과, 보상, 자기의 어떤 성과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 그렇구나 라는 것 때문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연은 구성원들이 되고 추진자는 조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들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성과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요약해보면 조직문화 추진자는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컨셉을 명확하게 디자인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변화시킬지, 어떤 전술로 변화시킬지 하는 것들을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것을 변화를 실행하도록 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문화 추진자는 무엇보다도 많은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문화 추진자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힘들고 어렵거나 뭔가 잘 안 풀리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문화 추진자가 필요한 역량 몇 가지를 대표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가 실행할 변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과거 변화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실행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성공 체험을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성공적인 결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스폰서, 즉 경영자들이죠. 여러분들의 상사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어야 됩니다. 상사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것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상사들을 이렇게 신뢰를 확보하는 일에 먼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직 문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구성원들과 또는 상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구성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방법적인 측면들도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및 조직의 변화 방법론적인 것을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뒤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변화 대상자들로부터 이런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변화를.
그런 저항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네,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 내림을 참고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직문화 추진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살펴봤고요. 또한 조직문화 추진자는 선발하는 과정부터 달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조직문화 추진자는 어떻게 보면 경영 사상을 전파하고 미래 행동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평소에 상하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발 과정에서 좀 더 강도 있는 선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를 좀 살펴보면 먼저 계층은 높은 계층이라면 구성원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고요. 그래서 좀 중간 정도의 계층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이나 선임, 또 중견 관리자 뭐 이런 분들이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특히나 성과, 인사 고과에 있어서 우수자들이어야 됩니다. 한 3, 4년간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상. 그래서 공인된 사람이 좋다는 것이고요. 특히 혁신 마인드가 있고 조직의 회사에 대한 이게 로열티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주인 정신도 강해야 되고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구성원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추종자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을 지켜서 이 조직문화 추진자를 선발한다면 성공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변화시키자는 것이 변화를 알게 하고 또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게 만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조직문화 추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변화하자는 것인지 커뮤니케이션하고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수시로 소통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초기에 변화라는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동참하도록 끊임없이 변화를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추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편에 변화 관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문화 추진자는 변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환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기본적인 행동들이 나를 만나면 미래의 올바른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환시키도록 촉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조직문화 추진자는 어떻게 보면 롤모델,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조직을 변화시키고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실패해도 위대한 일입니다. 모 씨는 조직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굉장히 애를 썼다. 그런데 실패했다.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조직문화 추진자는 위대한 고통을 감수하는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네요.